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서진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천재, 이제는 53강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53강 수업에서는 역시 저번 52강 수업에 이어서 공공안녕정보경찰 활동,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이어서 바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640페이지 문제는 78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787번 문제에 보시면 집시법상 질서 유지선에 대하여 물어보는 문제고요.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보기 1번을 보시면 관할경찰 관서장은 쭉 읽어보시면서 유지를 위하여 행진로를 확보한다. 그리고 임시횡단 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바로 질서 유지선의 설정 사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회가 개최될 때 적절한 질서 유지선의 설정을 통하여 집회 및 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 즉 이러한 임시횡단보도를 통해서 다른 일반인,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경찰 관서장이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때, 여러분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때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한다. 여기까지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 질서 유지선이라고 해서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때 질서 유지인에게 고지하는 건 아닙니다. 집회의 총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된 질서 유지선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X죠. 여러분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도 그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경찰 공무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구두로도 여러분들 질서 유지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도 변경 가능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집회, 시위에 신고를 받은 경찰 관서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는 있죠. 다만 최대한의 범위, 이 부분이 틀렸죠. 질서 유지선은 여러분들 집회의 평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과 더불어 일반인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서 유지선을 최대한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하게 되면 문제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가 맞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질서 유지선을 침범한다. 질서 유지선을 손괴, 은닉, 이동, 제거한다. 그리고 질서 유지선의 본래의 목적과 관련해서 그 효용을 해친다. 여러분 6개월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였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죠. 공 하나 더 붙였죠. 함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따라서 787번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78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88번에 보시면 집시법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 또 다 찾아봐야죠. 자, 여러분 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집회 시위 신고를 했는데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이 집회 금지하셔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지 통보를 받은 주체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불복 신청. 그러면 금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 아니죠. 맞죠, 여러분? 10일 이내입니다. 금지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이꼬르 10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 여러분 이 이의 신청이 있으면요 두 가지로 구분돼요. 어떻게 구분되냐? 24시간 이내에 재결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첫 경찰관서 있죠. 처음 집회 신고를 했던 경찰관서에 이의 신청 취지, 이유, 답변서 등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4시간이 나왔죠. 24시간은 재결의 기간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의 신청의 취지, 이유, 답변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건 여러분들 24시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이내 재결입니다. 재결. 맞는 문장이긴 하죠. 그런데 시간과 맞는 문장의 연결의 개연성이 틀렸죠. 좋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철회 신고서. 여러분 철회 신고서는 12시간 전이 아니라 24시간 전이죠.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 스킬이 좀 보이시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집회 해산과 관련해서 먼저 종결 선언을 요청하고 해산 명령을 하는데 해산 명령의 전제 조건으로 자진 해산을 요청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자진 해산은 자진 해산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자진 해산과 관련해서는 3회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진 해산 3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진 해산 요청 3회 이상. 중요하죠. 그래서 788번의 문제 정답은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89번 보겠습니다. 자, 집시법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상하게 집시법에서는 적절한 것을 찾는 게 많이 나오네요. 자, 1번 봅시다. 질서유지선, 침범, 손괴, 은닉, 이동, 제거, 효용을 해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여러분들 이 지문 계속 나오죠. 자, 이 지문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 정답 바로 1번이죠. 명백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4번 안 보죠.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5개 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2곳 이상의 경찰서에 관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를 하여야 하냐? 자, 보세요. 자, 관악서 관할이고요. 서울로 치자면. 그리고 동작서 관할. 이 두 곳에
중복되는 집회 또는 시위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두 곳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안 통보할 수 있죠. 여러분 보안 통보는 접수증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안 통보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X입니다. 통보할 수 있다. 12시간, 24시간은 맞죠. 그런데 이건 보안 통보는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통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보안 통보를 할 때는요, 보안 통보를 할 때는 첫 번째 형식적 미비점, 신고서의 형식적 미비점에 대해서 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회의 내용 등의 정당성과 같은 실질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안 통보할 수 없습니다. 즉 보안 통보는 형식적 미비점에만 국한한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주관자란, 여러분 주관자라는 것은 주최자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관자가 자기 이름, 자기 책임 아래서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다. X죠. 주최자죠. 그리고 주관자는 주최자를 따로 두어, 아니죠.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시위의 실행과 관련하여 위임할 수 있죠. 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89번에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찾는 스킬,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계속 실력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790번 문제 볼게요.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볼까요 여러분? 군인, 검사, 경찰관, 경검군, 이 사람들이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어떻게 됐죠? 벌금형은 없죠. 5년 이하의 징역이죠. 정답 바로 나왔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신고서 기재사항의 미비점, 보안 통보할 수 있다. 보안 통보 시간 12시간 이내 24시간 기한. 맞죠 여러분? 2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이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는요, 여러분 절대적 집회 시위의 금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정당 해산 심판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 시위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집회 신고서를 접수했네요. 720시간, 480시간 전까지, 720시간, 48시간 전까지. 맞죠 여러분? 그런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집회 시위에 대하여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집회를 할 때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타인의 법익,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변질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해당 집회 중이라도 금지 통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790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791번 봅시다. 집시법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주최자란 자기 이름, 자기 책임, 집회 여는 사람 또는 단체. 맞죠? 자, 그런데 주최자는 질서 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실행 등을 위임한다. 여러분 X조. 주관자를 따로 두어줘.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질서 유지에 관하여 18세 이상의 사람. 일단 자격 요건은 잘 설명했습니다. 질서 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X조. 임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2곳 이상의 경찰서에 관할이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죠.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관할이 2곳 이상의 시도 경찰청 관할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논리적으로는 경찰청장에게 집회신고서 제출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자, 2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 여러분 이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요. 2곳 이상의 시도 경찰청 관할. 이러한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청장에게 틀렸습니다.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어. 여러분 그러할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해야죠. 그래서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791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92번 문제 보겠습니다. (792번입니다) 집시법 설명으로 적절한 것 모두 찾아봅시다. 자, 기억을 보시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그리고 질서유지 임무를 맡고 있는 질서유지인. 여러분 이 주체는요 해당 집회와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목적과 상반되는 다른 가치,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죠. 막아야죠. 맞죠 여러분? 안 막으면 해당 평화적인 집회가 변질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집회 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사의 기자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자도 신분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신분증 제시,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단체는 주체자가 될 수 없다? 틀렸죠. 개인, 단체, 외국인, 심지어 범죄자까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자는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디귿을 보시면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질서 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간홍상제 또한 국경행사.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집시법 제 6조부터 12조인가요? 일반적인 집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 질서 유지와 관련된 준수 사항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적용되죠. 그래서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기읍,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93번 볼게요. 자, 여러분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 여러분 이 소음 기준 관련해서 여러분들 요즘 출제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음 측정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엄청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보세요. 주거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의 대상이 대학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합병원, 환자들 안정해야죠. 공공도서관,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주간, 해가 뜸에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주간, 여기서 말하는 주간은 07시부터예요. 소음 기준은 65데시벨 이하이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2번을 보시면 그 밖의 지역, 야간입니다.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은 65 이하이다. 역시 맞습니다. 자,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소음 측정 장소, 제가 말씀드렸죠. 피해자가 있는 건물의 외벽, 거리는 1에서 3.5m, 높이는 1.2에서 1.5m.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건물의 부속 건물, 뻥 뚫려져 있는 광장, 공원, 이러한 곳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쉽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소음 측정은 그러면 누가 하느냐? 경찰서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음 기준, 소음 측정 방법,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94번 보겠습니다. 집시법 설명으로 적절한 것. 1번 볼까요? 주관자, 주체자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이름, 자기 책임, 여러분들 1번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 집회 또는 시위의 주관자, 괴소의 주관자가 나오죠. 주체자가 나와야 되는데, 자, 주관자도 틀렸고요. 임명하여야 한다도 틀렸죠. X입니다. 자, 철회 신고서의 제출. 여러분 철회 신고서의 제출, 그러니까 신고서에 적힌 집회 시 24시간 전.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신고서를 접수하면, 집회 신고서를 접수하면 여러분들 지체 없이 접수증을 교부해야죠. 여러분 접수증 자체는 12시간 이내에 교부하는 거 아닙니다. X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79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95번 볼게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산 명령의 주체. 여러분, 해산 명령, 자진 해산 요청하고 직접 해산까지 갈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해산 명령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여러분? 경찰관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임받은 일반 국가경찰 공무원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하나 구별할 게 있어요. 종결선언의 요청. 여러분 이 종결선언의 요청은 경찰관이 주체자 등에게 요청해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해산 명령은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한테 즉각적으로 합니다.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자진 해산 요청 3회 이상 해야죠. 집회 주체자에게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거 옵니까? X입니까? 옵니까? X입니까? 집회 주체자에게 아니죠. 집회 참가자에게 공개적으로 하죠. 함정이에요, 함정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자진해산 요청 따르지 아니하네요. 그러면 3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해야죠. 그래도 해산하지 않네요. 그러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3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리을 보세요. 종결선언의 요청은 주체자에게 하죠. 그런데 주체자가 없으면 관련 당사자, 즉 주관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지인에게 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자, 종결선언의 요청은 필요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아니요, 여러분. 종결선언의 요청을 했는데 주체자도 없고 주관자도 없고 질서 유지인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필요적 절차라면 주체자, 주관자, 질서 유지인, 연락 책임자가 악용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필요적 절차가 아니고 임의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생략은 아닙니다. 따라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기읍, 디귿,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96번 보겠습니다.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시행령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서유지선을 물어보네요. 질서유지선. 관할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자, 보호, 질서유지, 교통소통, 이러한 것을 위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경계 표지를 말한다. 질서유지선의 의죠. 그래서 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경찰관이 띠를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경찰관 분들이
서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쭉 서 있는 거 있죠. 맞죠, 여러분? 그거는 질서 유지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 차량으로 띠를 형성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질서 유지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저쪽에서 끝머리 잡고 이쪽에서 끝머리 잡아서 여러분들 그 선 있죠, 그거를 들고 있는 건 질서 유지선이 될 수 있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간 65dB이죠. 맞죠, 여러분? 주간은 65dB, 야간은 60dB이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집회 신고서의 제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날 이전 720시간 전, 48시간 전까지.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옵니다. 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금지 통보서를 받았어요. 금지 통보에 대한 불복 신청, 즉 이의 신청은 금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어디에?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796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데시벨 규정 잘못 설명했죠. 옳지 않아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797번 보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용어의 정의, 시위. 여러분들 집회의 의의와 시위의 의의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회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공동의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의견을 표명하는 거고요. 시위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우리 단체, 우리 모임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진하거나 이동하거나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인다. 그래서 불특정한 사람에게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당한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주관자. 바로 틀렸죠, 여러분? 주체자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은 주체자죠. 주관자는 주체자의 위임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질서 유지인. 주체자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임명하는 자를 말하죠. 자격은 18세 이상이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옥외 집회. 그러니까 건물 내부 천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천장이 뻥 뚫려 있는 곳, 사방이 열려 있는 곳, 폐쇄되지 아니한 곳에서 여는 집회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797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습니다. 2번이 너무 명확하게 답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798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798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5개 집회 플러스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입니다. 사유가 아니고 장소입니다. 여러분 장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5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를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먼저 암기하셔야 될 건 바로 이 100m입니다. 100m. 이해가 되시죠? 이 100m를 먼저 외우시고 두 번째는 이제 장소를 외우시면 됩니다. 국회의사당. 저는 오히려 국회의사당에서는 집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죠. 그래서 입법부. 자, 다음 여러분, 법원. 당연히 헌재도 나오겠죠. 헌법재판소. 그래서 사법부. 여러분 자연스럽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대통령. 그 다음에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의 공간입니다. 공간.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쭉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렇게 옥외 집회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100m 이내, 그리고 각각의 장소가 일단 금지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예외적으로 각각의 기능, 국회의사당의 기능, 법원 헌재의 기능, 각각의 공간의 기능, 이러한 기능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648페이지에 참고 내용 있죠.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거 볼까요? 국회의사당 몇 미터 이내? 100m 이내. 맞죠? 법원 100m 이내. 국회의장의 공간 100m 이내. 자, 그런데 여러분 경찰청, 만약에 경찰청이 옥외 집회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이 다 금지되는 장소겠죠. 말이 안 됩니다. X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9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로 안에 숫자를 넣는 거예요. 자, 보시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다. 바로 보완통보겠죠. 보완통보. 여러분 보완통보는 접수증 교부 12시간 이내 24시간 기한. 간단하죠. 자, 다음 여러분 금지 통보를 받았네요. 금지 통보에 대한 상급 경찰 관서에 이의 신청. 금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연결시키면 12, 24, 10.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단답형 문제라서 상당히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런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8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집시법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내용 문제를 푸는 걸 절대 지겨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겹더라도 그 지겨움이 반복의 효과를 창출합니다. 각인이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자, 여러분들 800번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주체자, 자기 이름, 자기 책임. 그래서 1번은 5조. 자, 절대적 집회 금지죠.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죠. 옵니다. 3번을 보시면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 집회 또는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여러분 4번은 명백하죠. 우리 이제 이거 다 알죠.
신고서 기재사항의 미비점. 보안 통보죠. 24시간이 아니고 12시간. 여기는 12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죠. X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801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계속 이게 나오죠. 시위의 시간, 장소가 중복된다. 2개 이상의 신고가.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뒤에 신고한 집회, 이것에 대하여 금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X입니다, 여러분. 통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보이죠. 자, 여러분 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받았네요. 그러면 이의 신청은 10일 이내 맞죠? 자, 다음 여러분 보안 통고 12시간 이내 24시간을 기한 보안 통고할 수 있다. 5조. 자, 다음 여러분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둔 상태에서 도로를 행진한다. 그러면 질서 유지인이 질서 유지 업무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해당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화적인 행진이 아니라 교통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801번 문제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02번 볼게요. 자, 802번 집시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여러분 문제가 딱 보기 좋죠. 변별력도 있어 보이고 박스 안에 지문도 무려 5개나 되고 이런 문제가 2014년 1차 순경시험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순경시험이 뭐 경감부가 어렵다고 하는데 결코 쉬운 시험은 일단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기획부터 봅시다. 자, 2곳 이상의 경찰서에 관할.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 집회 신고하여야 합니까?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죠. 자, 다음 2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 이러한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했죠. 경찰청장에게 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신고서 기재사항의 미비점. 이러한 경우에는 보안 통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줘.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돼 있죠.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집회에 대한 금지 통보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복,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이의 신청은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하죠. 이의 신청의 기간은 금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래서 디귿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주최자는 자기 이름 자기 책임. 일단 전단 지문은 맞습니다. 그래 후단 지문을 보시면 주최자는 질서 유지인을 두어서 집회의 실행을 위임한다. X죠 여러분. 주최자가 집회의 실행 관리를 위임하는 것은 질서 유지인이 아니고
주관자죠. 자, 다음 여러분, 집회가 개최되면 해당 집회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을. 자, 그리고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 보장되어야 됩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자기가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해야 되죠.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디귿, 미음 두 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죠.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죠.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80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803번에서는 판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볼까요, 여러분? 시위에 해당하려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위력을 보이기 위한 장소죠. 이것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진, 이동하면서 공중, 일반인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상을 행진하죠. 이동하죠. 그래서 위력을 보이는 건 맞아요. 다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만으로 시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라는 것은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외견상으로는 기자회견이야. 그냥 기자회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옛날에 우리 용산 철거할 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해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여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집회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집시법은 옥외 집회와 시위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순수한 1인 시위, 이건 여러분들 집시법의 규정 대상이 아니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집회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 여러분 집회에 한 명이 참석했으면 그건 여러분 집회가 아니죠. 그냥 1인 시위죠. 그러면 여러분들 집회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 의사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수는 2인설입니다. 2인설. 옛날에는 2인설, 3인설 학계의 대립이 많았지만 이제는 2인 이상만 모여도 공동의 목적,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고 있으면 집시법상의 집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80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판례의 내용도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별력 차원에서. 단순한 법률 조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판례의 의견을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우리 53강에서는 803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인 54강 수업에서 804번부터 819번까지일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인 54강 수업에서 공공안녕정보경찰활동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지문 지겨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53강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54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